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대만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만은 한국에 정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애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거의 없지만 과거, 특히 8, 90년대의 대만의 정부와 언론은 질릴 정도로 한국을 비하하거나 험담을 쏟아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자 대만의 방송국들은 갑자기 서울의 달동네를 취재한 모습을 보도하며 지나칠 정도로 열등감에 쩔어 있었습니다. 또 같은 시기 비밀리에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한 대만 해군은 울산급 호위함의 성능에 만족해 대략 16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밀이 유출되어 대만이 한국에 군함을 도입한다는 기사가 실리자 사태는 급변했습니다. 당시 대만 국민들의 반응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군함을 산다는 게 말이나 되냐? 라며 비판을 쏟아부었고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결국 대만 해군은 울산급 도입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프랑스의 라파에트급 호위함 6척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당연히 건조 준비를 하며 싱글벙글 웃고 있던 현대중공업은 갑작스러운 구매 취소에 상당한 손실을 본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대만은 2,381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대만은 5,900억 달러입니다. 인구와 GDP에서 대만이 한국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합니다. 아시아의 4마리 용에 대해 아시나요? 일본의 뒤를 이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은 이 단어가 경제 성장을 인정해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한때는 열심히 써먹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저 세 국가와 비교를 할 수 없는데요. 인구부터 셋을 합친 것보다 1,500만 명 더 많으며 국가 GDP 역시 세 국가가 한국의 60%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만은 현재도 언론에서 이 단어를 꾸준히 사용하는데 아마 어떻게든 한국과 견주려는 의도일 겁니다. 하지만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예전엔 한국과 같은 취급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며 오히려 반응이 싸늘합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3조 9천억, 대만은 13조 2천억입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 58만 명, 대만은 30만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270만 명, 대만은 167만 5천 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14,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1,310대의 전차와 2,62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1,130문의 견인포와 285문의 자주포, 115문의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기갑전력은 최근엔 대만이 격차를 줄이긴 했으나 여전히 한국이 훨씬 우위입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기존의 대만 육군은 M48이나 M60 패튼 같은 1, 2세대 전차들이 주력이라 모든 면에서 크게 열세였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미국의 수출 허가로 3.5세대 M1A2 전차 120대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입 물량이 K2 흑표보다도 훨씬 적어 여전히 열세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포병 전력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한국의 압승입니다. 우선 수적인 부분에서 대만이 보유한 견인포와 자주포는 한국이 보유한 전력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습니다. 그마저도 성능으로 비교하면 더욱 답이 없습니다. 대만이 보유한 자주포는 구형 M109A2 자주포가 주력인데 한국의 주력인 K55A1은 팔라딘급으로 평가받으며 K9 자주포는 그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육해공 3군 중 가장 격차가 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대만은 319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대만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대만은 조기경보기만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역시 육군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압승입니다. 우선 전술기 전력에서 한국의 우위가 확실합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대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반면 대만은 F-16A 142대와 미라주 2047대, 자국산 전투기 진거 1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세대 계열 기체의 수량만으론 대만이 좀 더 앞서지만 질적 차이가 너무 심해 공대공 전투에서 대만의 열세가 확실합니다. 특히 진거는 대만 공군 전술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능이 F-16 초경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라 F-35에게는 학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기 전력
전력에서도 대만이 보유한 E2 조기 경보기는 한국이 보유한 피스아이의 성능에서 열세입니다. 거기다 한국이 대형 공중급유기 4대를 보유한 반면 대만 공군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아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에서 크게 밀리는데요. 미래에도 한국은 F-35 추가 도입과 KF-X 사업, 기존 전술기들의 개량으로 전력이 수직 상승할 예정입니다. 반면 대만은 F-16 초기형을 최신형인 F-16V로 개량하는 것 말곤 딱히 변화가 없어 육군만큼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대만은 26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대만은 4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10척, 대만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해군은 단순히 규모만 보면 우열을 가리기 힘드나 질적으로 한국 해군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나마 차이가 덜한 수상함 전력 역시 한국 해군의 압승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만이 보유한 26척의 함정은 배수량만 클 뿐 함대 방공은커녕 개함 방공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대만 해군의 주력인 키드급, 페리급, 녹스급은 전부 60, 70년대에 건조했던 미 해군의 태역함을 도입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실 키드급 구축함은 9,000톤의 대형함이며 함대공 능력만큼은 현존 준 이지스함 이상인지라 VLS만 탑재했으면 나름 이지스함에 필적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했는데요. 하지만 예산의 한계와 기술력 부족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잠수함 전력은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18척의 우수한 잠수함을 보유한 한국에 비해 대만이 보유한 잠수함은 4척 뿐입니다. 심지어 2척은 2차 세계대전 시절 건조한 텐치급 잠수함이라 실질적인 전력은 네덜란드제 지바르디스급 2척이 전부입니다. 상륙함 전력 또한 중국의 침공을 막기도 벅찬 대만에겐 사치일 뿐입니다. 종합적으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